자, 혼란의 2등급입니다. 시작할게요. 이제 2등급 학생들을 제가 이제 만나보면 별의별 의견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2등급 때부터는요, 자기 주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자신의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들을 좀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야, 너는 2등급이야.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내 수능에서 2등급만 나오면 돼요. 이런 친구들도 꽤나 있어요. 특히 N수생들 꽤나 있습니다. 아니 뭐 수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정시에 도전을 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절대평가 시대에서 2등급?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뭐 나중에 수능장에서도 2등급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고요. 그 두 번째 친구들은 제가 원래 계속 1등급 맞았는데 갑자기 2등급이 됐어요. 특히 N수생 친구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저 원래 1등급이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2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88점 나왔어요. 막 엄청 많거든요. 이제 2등급 친구들을 좀 바라보면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커요. 이거예요. 이거.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항상 1등급을 받던 왜 내가 88점을 맞았을까? 내가 87점이 왜 나왔을까? 를 고민하는 N수생들에게 제가 전달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죠. 긴장을 한다는 것은 실력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뭐 이게 돌려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를 닦을 때 긴장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양말을 신을 때 긴장을 하십니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이 자신이 있으니까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니까. 긴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실력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2등급이 나왔다는 건 그냥 2등급이지 모의고사, 가짜고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가 문제다? 이게 문제예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등급과 5등급 학습법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등급, 5등급, 그리고 3등급 친구들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해석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석적인 의존보다는 방향성을 잘 가져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2등급쯤이 되면요, 이제 방향성, 이 논리적으로 그를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이거니까 계속 이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영어 영역이요, 해석을 물어보는 시험이었으면 이렇게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듣기를 왜 냅니까? 아니, 그리고 유형을 왜 계속 바꿔요? 빈칸, 순서, 삽입, 밑줄 추론. 아니, 계속 유형이 바뀌는데 왜 그냥 해석적인 접근만 계속 하고 앉아있냐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미적 나왔을 때는 미적 패러다임을 갖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맞추든 틀리든. 근데 기하가 나왔어요. 근데 미적으로 푸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근데 왜 영어 영역에서는 패러다임을 똑같이 가져가냐고요. 아니, 순서도 해석으로 풀고 빈칸도 해석으로 풀고 주제 제목도 해석으로 풀어요? 아니,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이제 하실 등급은 아니에요. 이거 하실 등급 아니시고요. 아니,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2등급 때부터는 1등급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질을 찾아가야죠. 지문이 어렵든 지문이 쉽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압도적인 1등급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질을 찾아가셔야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유형별로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을까, 왜 이 유형으로 이 지문을 선택했을까를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자꾸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봅니다. 교보문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보문고에서나 하시는 짓거리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70분은요, 간단해요. 문제를 누가 더 맞추느냐.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듯이 이거 재밌다, 이거 재미없다, 왜 이걸 하고 앉아있어요? 독자의 눈으로 글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필자의 눈으로 글을 보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지문을 왜 빈칸으로 냈을까? 이 지문을 왜 순서로 냈을까? 왜 삽입으로 냈을까? 이런 눈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유형별로 정확히 그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풀이 방법과 그에 따른 문제 접근이 중요한 거죠.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럼 문제풀이 방법도 바뀌고 접근하는 방법도 바뀌어야죠. 즉 유형별 뭐가 필요하다?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나중 얘기예요. 본인만의 순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삽입 문제풀이 방법의 확신, 빈칸의 확신, 밑줄 추론의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틀리더라도 그에 따른 수정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해석적으로 의존하는 친구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를 틀렸어도 해설지를 안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해석이 안 됐겠거니, 그냥 단어를 몰랐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게 모의고사를 오답하는 방법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의고사를 보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실전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틀리는 문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11월 달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의 의의가 모의고사잖아요. 해석적인 접근 이제 그만하실 필요가 있는 등급입니다. 유형별로 독자가 아닌 출제자의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본인만의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한 정립,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고 이게 돼야 안정적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